안녕하세요. 저는 진상받고 11기, 그러니까 07년생이고요. 진상 11기 서울 1등 해서 서울대 태초학 카이스트 통당 장학생 제의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갔고요. 그리고 그 다른 학교는 뭐 고려대 그리고 유니스트, 포스텍, 지스트들은 면접을 응시를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제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1.65 그리고 그 다음에 1.90, 1.25의 통합 성적을 받았고요. 어, 뭐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공부 방법은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말을 좀 잘하면은 이제 그만큼 정보를 얻어가면 되는 거고 못하면은 이런 애도 학교 가서 1등 하는구나 서울대 갈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어떤 방면으로든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다들 일단 합격을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과학고는 뭐 어디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 그리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변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수준부터 일반고랑 차이가 나요. 어, 그러니까 안 좋은 예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콩고에서 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랑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 때는 아마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좋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과거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케어를 잘 해주십니다.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시면 원래 퇴근하실 시간이잖아요. 근데 과학고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6시, 7시까지 남아서 야간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연구 지도 같은 것들도 해주시고요. 네. 그만큼 수업 준비도, 학생들에 맞춰서 잘 해주신다는 점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과학을 공부를 하기는 하잖아요. 배우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학도 크게 결은 같지만, 어, 그냥 맛보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냥 개념만 알고 그 뭔가 용어 같은 걸 외우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어, 조금 더 응용을 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물리랑 화학 간의 개념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의 연관성 같은 것까지 이해를 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금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을 진짜로 배우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시스템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통학을 하면은 나 맨날 공부를 할 거야라고 한 번도 안 쉬고 공부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어디 음식점도 들리게 되고 뭐 걷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럴 텐데 그런 점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할 때 자면 되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면 예. 진짜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인천 과고도 혹시 뭐 지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아마도 지성과고를 지원한 이유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쵸, 지원을 한 게 가장 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차이가 크지도 않고요. 그냥, 저쪽이 역사가 그러니까 기니까 대학교에서, 나중에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얘네들 학생들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뽑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지,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요즘에는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진산이 조금 더 잘 보낸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격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예. 어, 제가 중학교 때는 원래
2학년까지는 진짜 외고를 가볼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영어를 잘하면 멋있어 보이길래 외고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3 봄부터 과거를 가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케이스였고, 그만큼 처음에 되게 못했습니다. 어, 가우스에서 이제 다니게 되면은 토요일 밤마다 수업 끝나고서 그 모의평가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평균이 첫 시험에서 한 40점 나왔을 때 제가 한 32점 나왔었죠. 이것도 뭔가 선생님들이 불쌍해서 돈들을 조금 더 주신 거지. 네, 굉장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립중학교를 나왔는데 혹시 계신가요, 사립중학교? 없죠. 네. 네, 사립중학교에서 한 전교 통합으로 5등 정도를 했었는데 어,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하게 된 뭔가 배경 같은 게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법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어, 일단은 그냥 일, 일 원칙은 그냥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왕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공부 스타일 같은 거를 메타 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략적인 틀은 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중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거니까 가장 유의를 해야 될 게 중학교랑 공부가 조금 다를 거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중학교에서는 암기만 많이 하면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다들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양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나중에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에서도 그게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고는 그 뭔가 생기부에 넣어줄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연구 활동을 1학년 1학기부터 진행을 해요. 어린이 그러니까 Research and Edu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연구 분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즉시 바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을 함과 동시에 아,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습이 있는 거죠. 예습이 어, 그런 거라도 필요가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업 듣는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국어, 영어 이런 거 중요한데 수학, 과학이 거의 한 70%, 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수학 과학은 대부분이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뭔가 결과를 해석하는 그 사이 관계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두 면접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이유도 저는 이 논리 관계를 잘 이해하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아나운서처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걸로부터 충분히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잘 사용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음, 과학고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부터 그냥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많이 밤새고 그러나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들 시험 기간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는 평소에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에 대응해서 그만큼 평소에도 꾸준히 그 페이스를 잡고 가야 됩니다. 어, 국어, 뭐 영어 이런 거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은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장에서 뭐 시간 제약도 있고 뭐 수학 같은 것도 뭐 실수하면 점수가 크게 날아가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험 기간에서만 빡세게 공부를 한다고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그러면은 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삐끗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평소부터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컨디션 관련해서 몸 관리하는 것도 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나중에 대학 면접 가서 아니 이때 왜 시험 왜 이렇게 못 봤어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 그때 좀 감기를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이해를 해줘서 막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긴장해서 뭐 감기 걸려서 같은 요인들은 그거는 그 사람의 알 바인 거고 스스로 그것까지 다 조절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은 전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뭐,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 그러니까 주중에는 한 6시간 정도를 수업을 듣고, 그리고 자율연학 학습이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5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요. 웬만한 학생들.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자습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어느 정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하게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관점의 차이라든지 배경 지식의 차이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것을 둘 다 참고를 하면서 좀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게 이해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설명이 다를 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해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뭐 다니지 말라, 뭐 고등학교에서 학원이 막 별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녀, 다녔을 때 1등 할 수 있으면, 예, 1등 한 사례들 많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뭐, 과목별로 뭔가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개발적인 팁 같은 걸 드리자면, 일단 기본은 수업을 잘 듣는 겁니다. 수업 때 자고서 뭐 이런 것만 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면은 수업 듣는 학생들에 대한 이 모욕인 거죠, 그게. 어, 그러니까 수학은 일단 많이 풀면 됩니다. 그게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 이 정도의 수준만 아니라면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걸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 방법을 생각 되게 많이 하느라 문제 별로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게 되게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꼴등이었나?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제 기수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 학원에 20명 정도가 다녔는데 아니, 25명 정도가 다녔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항상
예, 예, 마지막에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많이 풀고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으로 과학 설명을 할 건데 과학은 그냥 전반적으로 아까 그 논리 관계를 말씀드렸잖아.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해. 그 이걸로도 이해가 감이 안 잡히시면 그 유튜브에 스터디 코드라고 있거든요. 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이해라는 거를 수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면, 그래도 좀 더 이해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지 않을까. 물리는 처음에 역학을 배워요. 근데, 어, 그런 상황을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면 좋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물리에서 중요하게 볼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필을 뭐 3만큼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유치원생들끼리 쓰는 말인 거고, 이게 몇 미터인지, 몇 센티미터인지 같은 거리 단위들을 꼭 붙여줘야겠죠. 아니면 뭐, 3km per sec로 던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물리에서 단위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이 뭐 3m per sec로 나왔는데 그냥 4만 쓴다? 이거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4km per 뭐 hour인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공식들에서 단위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뭐 F는 애매하면은 킬로그램 per second 제곱 그리고 이게 뉴턴 이런 식으로 어, 이 단위들을 곱했을 때 이 뉴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물리량에 대한 식인 거죠, 이제. 그리고 단위에 대한 식들도 꼭 이해를 하시면서 보는 게, 뭔가 통찰력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겉만 안 먹으면서 된다고 생각하고, 검, 먹지 마, 이게. 이게 아까 실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어, 뭔가 다른 생각도 자꾸 들고, 아니,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인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과학고라고 해도, 막 대학교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내용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살짝 겁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냥 고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과정을 그렇게 편성을 해놨겠죠. 어, 여러 면접 붙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 입학한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만 마시고 논리 과정이 그렇게 화학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잘 하시면 그리고 제가 제 학교 소개를 안 했고 그 서울대 2호학번이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 생명과학부 다니고 있어요. 그 생물은 어, 양이 많게 느껴진다는 게 뭔가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부 과정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서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부 과정을 이해를 잘 하고 여러 번, 직접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뭐 백지에다가 써보는 식이라든, 자기가 논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아무래도 많긴 하다 보니 구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단원에 뭐 무슨 개념이 무슨 논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해서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시험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족한데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개념들을
꺼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조화 과정,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수업 잘 들으면 되고, 네, 쉽다. 네. 네. 그리고 정보 학원 그런 거 말이 많으신 실 텐데. 저는 안 다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정보는 1학년 때만 배워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만 배우는데 1학년 1학기 때 3등급, 1학년 1학기, 2학기 때 1등급을 받았는데 어, 그냥 문과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내용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화생지 하는 것처럼 내용을 깊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운다. 실제로 외우는 식으로 다 문제가 나오거든요. 별로 그렇게 예,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정보 학원에 악감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이과 과목이 한 7, 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그냥 뭐 역사, 사회 이런 거 있는데 예, 수업 잘 들으면 잘 듣고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들 1등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등 뭐 아니어도 돼요. 10등 그 정도는 하셨을 텐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별로 이거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이거 공부할 시간도 갑자기 돼. 그러니까 이과를 그냥 어느 정도 잘 하고 앞서 있다. 그러면 이거 공부할 시간은 알아서 시험 기간에 파생되어서 딸려서 나머지로 나오니까 일단 이과 과목을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예시는 아닌데 한 이과 과목을 평균 한 2등급 받고 이 문과 과목을 한 7등급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서울대, 공대 원자학위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블라인드 평가라고 해도 대학 입사관들이 다 압니다. 예. 어느 학교인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과는 못해도 정상 참작을 해주니까 이과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안 했고요. 예, 시작도 늦게 했고 많이 안 했는데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다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어, 제가 저희 기수에서 통합 1등 그리고 2등 친구도 중학교에서 한 60등 하는 친구였는데 진짜 큰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때 공부랑은 고등학교 때 공부랑은 지금 방학 기간이 한 3개월? 이제 3개월, 4개월?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에 바뀌는 것도 많고 또 학교 입학해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 한 1, 2개월 남으니까 그때까지도 또 공부를 새롭게 하면 어, 전혀 이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어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어,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살짝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뭔가 학생들과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학기 때까지만 이게 조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 데서 나오는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1학기 때가 거의 이때가 한 기말 끝나면 학생들도 좀 많이 친해지고 어, 네, 편안해진다. 그래서 친구를 어, 동기들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을 거는
자기한테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을 했는데, 꼭, 자는 시간에 불 켜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안 좋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만으로도 잠을 한 7시간 자는 걸 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다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만을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굳이 뭔가 잠도 안 자면서 컨디션까지 망가뜨리면서 뭐 집중도 잘 안 되는 환경에서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자라 할 때 자고 먹으라 할 때 먹고 체육 시간에 놀라고 할 때 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면 진짜 됩니다. 예. 아니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 7시간 자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밥 먹는 거 좀 빼면 공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표 아마 받으나요? 예, 받으셨을 텐데. 아니 홈페이지 가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입학하기 전에 아니 진짜 저 시간에 다 공부를 한다고?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다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속 공부합니다. 그게 가장 뭔가 처음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실제 생활을 해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다들 대학에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일반고 학생이 여기서 고등학교 이 정도 수준의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저는 과거는 한 조금 더 나은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에서. 근데 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영국, 카포 뭐 이런 데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이게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연구 활동도 하죠. 연구 활동도 하는데 되게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원, 또 GDU, 펜텍 이런 데를 갈 때는 생기부를 쓰거든요. 근데 그 연세 들어가고요. 아니, 서연, 뭐, 뭐 서성한 이런 학교에서는 그 자기소개서가 금지되어 있는 걸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는 금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활동 같은 것들이 우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연구 활동 고등학생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예, 하긴 하죠. 예. 분명히 기구를 다뤄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생각을 할 때는 내신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내신이 한 비중이 이런 학교에서는 한 95, 5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기원에서는 한 60, 40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뭐 막 3.5 그리고 뭐 3.6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 국무총리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친구를 뽑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정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구시키는데 그때 가서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꼬박꼬박 연구를 하는데 쓴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 다들 똑같이 연구하는 거니까 시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피해 안 주게 열심히 해야 해야는 합니다. 막 연구활동 버렸다고 성적 오르고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그냥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예,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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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뭐, 태블릿을 사줘야겠다. 뭐 이어폰을 사줘야겠다. 이어폰은 좀 말이 안 되죠? 예. 어쨌든, 노트북. 노트북 하나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과제 같은 게 노트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감상문 제출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부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행평가로 직접 그 장소에서 뭐 종이에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랩톱이 아닌가? 네, 노트북이 어쨌든 필요하다. 네. 태블릿은 저는 대학생이니까 상관없고요. 그 학교에서 전공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네. 전공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보고 많이 안 봐도 네, 됩니다. 대부분 프린트 어, 교재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태블릿 사실 생각이었던 분들에게 좀 유감이지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닌데 1학년 2학기 때 넘어가면서부터 좀 느슨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교실 뒤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블루스타즈를 하거든요. 사물을 벌써 안 되는데 블루스타즈를 하는데 예, 오히려 태블릿은 예, 그런 데만 도움이 된다. 태블릿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트북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트북은 이제 받고 하는데 그 화면도 크고 기울이는 각도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걸리기 때문에 네, 노트북까지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떻게 성적을 받고 뭐 그렇게 되지는 다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부분 뭐 된다고 생각했던 건 다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믿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 쓸데없는 얘기인데, 막 페이커 아시죠? 페이커 막 그런 사람들이 잘 하고 하는 게 어,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도 많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즐기려는 마음가짐 또는 뭐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다 쌓여서, 결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굉장히 뭔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입학을 할 때. 어, 긴장을 해서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고생을 한 것 치고서는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고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대학생도 이해 못할 그런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이해하면 나도 똑같이 이해하고 친구들 이해 못하면 나도 못하는 그런 별 수준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불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긴장해서 시험 못 보는 거랑 평소에 불안했고 초조해서 집중을 잘 못해서 공부를 잘 못한 거랑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어, 다 고등학생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과 과정이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질문 아니면 네. 저녁 먹고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뭐 계획을 짰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녁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 일력 졸려요. 그러면 이제 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면
2면, 3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7시 반부터 8시 40분? 이럴 거거든요. 그리고 8시 50분부터 네, 어쨌든 이제 맞죠. 졸업을 한 지가 1년도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는 그냥 저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공부했던 거를 다음날로 미루는 순간 이제 고생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네,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그 논리 관계 같은 거를 자기가 진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숙제도 막 수학 숙제 같은 거 문제 많이 풀려고 했던 것처럼 많을 텐데, 예, 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뭔가 공부 양이 많고 뭔가 단원도 많다 보니 계획표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다고 막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너 왜 계획표 안 썼어? 막 이렇게 화내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율적으로 어, 뭔가 그날 하루의 계획, 시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는지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뭔가, 불필요하게 시간 쓰는 것도 없고,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면학 시간은 원래, 그러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 굉장히 버티는 게 힘들어요. 이게, 한 4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데, 그쵸.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학교 때는 상상도 안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입학하고 한 달 동안은 그걸로 버티는데 고생을 하는데, 안 좋은 습관 들이면 안 되니까 잘하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네, 주무시라고 말을 못 하겠고, 네, 그래도 한 달 정도만 버티면 다들 네, 적응을 할 겁니다. 혹시 또 뭔가 이런 거 너무 수상적이다. 그러면은 추가 설명 같은 것들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공개적으로 물어보기 좀 창피한 질문이다라고 하시면 이따가 뒷방에 있을 건데 질문해도 됩니다. 아, 진짜 질문이 없고. 아무거나, 입학한 3개월 동안 네. 어떤 거 많이 했어요? 아, 그냥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들 공부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책가서 공부한다 이런 것도 괜찮은 마인드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원들이 한두 번 가르쳐 본 게 아니에요. 이게 가우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인가 가르쳤을 거고, 네, 뭐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것보다 학원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학원 수업, 네, 잘 듣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같이 했던 학생들이 이별이다 좋은가요? 그, 아니. 저는 이 학원의 이익관계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랑, 예,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명 정도? 그냥 그러니까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성적이 중요하거든.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한, 8등인가? 해가지고 2등급? 1학년 2학기 때 6등인가 해서 2등급? 2학년 1학기 때 1등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아, 네. 같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수학 학원이 뭐가 있죠? 가우스랑 공격. 앨리스도 수업을 동경. 근데 1학년 1학기 때 이게 가우스가 저희 친구들이 가장
1, 1, 2, 한 4등인가를 먹었고, 이때는 분명히 좀 잘했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있으니까, 가우스가, 예, 좀더 오히려 더 했는데, 아, 이런 거 뭐 차이 없고, 그냥, 맞는다. 뭐, 6등급까지 막, 8등급 받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학원은 크게 잘못이 없어요. 네. 그냥, 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 과학도 여기를 다니셨나요? 아니, 과학이 지금 가우스가 과학은 아, 예. 나머지가 좀 약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3학년부터 과학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부터, 그러니까 봄 방학부터 멘토 과학을, 그래서, 예, 멘토 선생님은 한번 제 이름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 항상 1등 가져가줬으니까. 아, 그리고 과학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공부하고 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우스를, 예, 다닌 겁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 옮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학원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만큼은, 둘 다 잘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었겠죠. 하우스? 네, 잘 가르쳐요. 기숙사 있을 때 네. 식당 같은 거 잘 됐다는 집에서 잘 때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잘 때요? 근데 잘 때까지 개인 복장을 통제를 하면 그거는, 예, 쪽지국가도 그게, 예, 편하게 그냥, 뭐, 속옷만 입고 자도 되고, 예, 그거 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벌 가져가면 일주일 잠옷은 속에 입고, 그 학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생활할 때 입는 옷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이 빡세게 잡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빡세게 안 잡으세요. 그러니까, 얘들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글자까지 잡냐라는 마인드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과학고들에서는 복장 자율화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 학습을 넘어가지고, 뭐, 복장까지 자율로 한다, 막, 그래서 교복을 없애는 과학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변 과학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별로 막 수능 점수 가지고서 막 안 좋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장 잘 안 챙긴다고 해서 애 밑보고 성적 안 주고 그러면은, 네, 신고해야죠. 요점 있다는 얘기좀 알았어요. 매점이 편의점이 아니라 자판기가 있어요. 무인 자판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아이스크림, 빵 조금 그런 거 있는데, 밥을 제때 줍니다. 맛있게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그거 드시면 돼요. 네. 굳이 편의점 갈 필요가 있나? 네. 뭔가 저도 근데 가끔 가긴 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식빵 가져오는 건데 집에. 세탁, 네, 맞아요. 그렇죠. 집에서 해서 다시 월요일에 가져가고. 세탁기가 학교에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공부하는데 시간 써야 되는데, 세탁기 돌릴 시간 없으니까, 네.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조금 더 봐도 하는 지금 네. 저희 기상 시간이 7시 10분이에요. 그리고 7시 한 25분까지 아침 운동이라는 걸 해요. 이게 저희 완전 진상과학고 초창기에는 막 검도, 뭐 태권도 이런 걸 했대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좀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조깅을 하거든요. 조깅도 아니고 그냥 그 학교 삥 둘러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거 하면서 좀 머리 깨어라 하고서 이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식사 시간. 그리고 9시에
수업, 수업 시작이 아니라 교실에 오는 시간.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인데, 그게 기숙사, 학교, 식당, 강당,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가라라는 취지인 거죠. 네, 밥 드시면 됩니다. 아침, 학교는 비슷하게 놓고 학교 등교 그쵸. 월요일에 그 집에서 빨래물 같은 거, 아니, 세탁물 같은 거 다 가져오고 할 때, 핸드폰 반납하면 돼요. 핸드폰은 없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내용 더 생각해 보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학교에서 그 미팅적으로 주자고 하던데 그거 말고 그 비교를 사는 게 더 추천을 해주시. 학교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바로 전세되어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아, 근데 중학교 때는 안 줬어요. 지금 중학교 때 줘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바뀌면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6학년 그러면 새로 받은 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학부모님들 부담이 더 적어지고. 네. 혹시, 뭐, 대학교 입시라든지 뭐 아무거나 있으시나요? 그래서, 네. 일학년 처음에는 네. 아니구나 그런데 무슨 저요? 신분이 아, 2등급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이라 하셨죠. 1학년 1학기 때 2등급, 2학년 2학기 때 2등급, 3학년 1학기 때 그건 1등급. 수학. 네. 그냥 등급은 일단, 아, 아. 네. 문과 과목 그런 거 다 합해서 모든 거 생각했을 때. 국어랑 영어는 무슨 내신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냥 프린트만 공부를 해도 내신 점수가 잘 나올 수 그래서 그게 국어 점수가 어떤 데서 결정이 되냐. 국어가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국어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낮게 받는 거고요. 아, 이거 좀 자신 있어. 그래서 나 다 공부했어 해가지고 그거 좀 공부하면은 예, 받는 거. 제가 국어 3등급, 2등급. 국어 3, 2. 또 2학년 때는 국어 공부를 안 했어요. 있어요. 예. 아,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국어 품사 이런 걸 모릅니다. 뭐 국어 목적어 정도는 머리가 있으니까 알긴 하는데 네, 뭐 문장 구조 아무것도 몰라요. 중학생보다 못해요. 근데 그냥 수업 들으면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뭐 수강 지나고 전람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많이 안 하시네요. 아니, 의무적으로 다 시키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지는 없고요. 그리고 꽤 나쁘지 않게 네. 근데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서는 안 보는 이유가 살짝 운적인 요소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최선을 다하되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 됐네. 네, 독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안 했습니다. 독서가 대학교에 전혀 안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뭐 어떤 책을 읽고 뭘 떠올리고 이런 거는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읽게 시키는 거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뭔가 쪽지 시험 낼 거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어봐 하시면 그런 것만 읽으면 됩니다. 독서 안 해도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독서는 그리고 좀 갖고 와서 못해도 그게 한 서울대가 한 2.5 평균 내신 2.5 그러니까 모든 학기 들어가는 학기 다 합쳤을 때 한 2.5에서 3.0 3.0좀 되는데 너무 한 이 정도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뭐 4.2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고등급. 5등급제, 5등급제. 네.
안에서 성적도 중요한데, 그냥 서울대 갈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가고요. 안 될 정도로 했으면 못 가. 예. 조절이 굉장히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조절이 왜인지를 살짝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 명제고가 당연히 더 잘합니다. 명제고가 막 엄청난 격차가 이렇게 일반고랑 과학고의 격차만큼 이게 또 격차가 나냐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잘하죠. 영재고 근데 걔네들 그 친구들도 조기 졸업이 없잖아요. 근데 과학고에서 굳이 조기 졸업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서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절 없어서 입결 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나 이제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조기 진학은 조기 진학은요. 졸업은 조기 졸업은 뒤에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대학교를 못 붙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9시다. 그게 조기 졸업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학에 못 붙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기 졸업이 나은 거다. 그리고 조기 진학은 이게 원래 과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기원에 조기 먼저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졸업을 허가를 해주는 게 조기 진학입니다. 근데 네, 취지는 그런데 성균관대, 한양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라떼는요. 라떼는 한 조기 졸업이 20, 예, 20명. 아,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명 서울대, 한 8명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그리고 한 명 뭐 고려대 이런 식으로 한 2명 고려대 이런 식으로 많이 갔고요. 여기 진학에서는 카이스트 한 14명? 이정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정도? 그리고 대부분 그 친구들은 뭐 성균관대, 한양대에 다 갔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24%였는데 지금은 12, 20이죠. 15, 30. 15%, 30%. 별로 안 줄어들었네. 네. 네. 아, 근데 조기졸업 못해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기인 친구들이 3학년에 진학한 친구들은 이번에 입시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어, 카이스트? 그러니까, 일찍 입학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결과가 나오는 전형에서 한 5명 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도 면접을 한 2명, 3명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과가 아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카이스트도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참도. 카이스트는 말이에요. 상위 도전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이 있고요.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 배려. 예, 근데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오는 건데, 이 정도에서 한 5명 넘게 붙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과학고에서 조기적으로 못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막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진짜요. 혹시 네. 동아리 선택은 좋아. 동아리 선택을 할 때, 초기에 입학을 하면, 동아리 소개를 쭉 돌려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동아리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돌려주시는데, 거기서 날 잘하는 선배 있다고 자기 분야가 아닌 곳을 가면은 홀짝 빠집니다. 내신만 잘 받으면 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괜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 있잖아요. 물화생지, 수, 지구가 그러면은 어선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로 맞는 데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자기 동아리 좋아요, 여기 와요라고 설명을 하는데, 좀 없어요. 그냥 동아리 선후 관계를 통해서 막 선배가 잘 지도해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사례가 진짜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은 선생님들이 다 하셨겠잖아요. 그냥, 네. 동아리 자기 진로에 맞게 가시면. 아, 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1학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공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그냥 그거 열심히 듣는 게 일단 목표고요. 생태학 그리고 뭐 그냥 기초적인 생물 분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어 조류 관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대한 진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편이라서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거 잘 듣고 잘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자, 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